전기차는 안전 관련 성능을 어떻게 보장시켜야 할까요? 자연 발화, 감전, 원격 조절, 기능 상실, 전기차에는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안전한 전기차와 가장 안전한 내연차의 대결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 Y는 중국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였으며 전세계 판매량도 톱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도 모델 Y는 2022년에 동급 중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볼보는 항상 CEO가 직접 안전 성능을 테스트하는 브랜드로 유명하며 안전벨트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XC60은 내연차 중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혔죠. 따라서 이번에 진행할 전기차와 내연차의 충돌 테스트는 둘 중 어느 차량이 더욱 안전할지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인데요. 과연 누가 더 안전할까요? 두 차량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모델 Y가 훨씬 많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볼보 XC60의 지상 높이가 모델 Y보다 높습니다. 앞차 쪽과 파이어월과의 거리도 테슬라보다 더 길고 엔진룸에는 엔진 및 여러 복잡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 차량이 충돌했을 때 부품 손상 차이가 여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테스트는 64km인 속도로 진행할 것이며 뒷좌석에는 인형을 둬 안전지수를 확인할 것이고 배터리의 안정성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배터리를 50% 이상으로 충전시켰습니다.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속도는 128km이며 큰 충돌 에너지로 인해 각 차량에 심각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두 차량의 무게는 비슷하지만 무게 중심이 수평선상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게 중심이 더 높은 차량은 더 큰 각도와 편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 개에 먼저 도달한 차량은 정면에서 충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충돌 후 모든 안전설비는 100mm 초안에 기록을 했지만 모델 Y는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누전이 됐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现在电话来了啊，可能是一口。喂，您好。你好，先生，这边是沃尔沃随车管。您刚刚车辆发生了这个事故警报，你是发生了事故吗？这是一个测试，没有事故，人员安全，放心吧。好，了解。特斯拉特别逗啊，特斯拉没有 Eco， 但是它的 APP 推送了一个信息，是左侧胎压非常低。乘员舱框架相对完好，至少上半部分肉眼可见没有明显变形，跟挡风玻璃也相对比较完好。哎，顺利解锁啊，这 OK 没问题。然后整个气囊的覆盖面积比较，前排的远端气囊也打开了，刹车踏板还是在原来的位置，发生了比较明显的位移啊，应该是安全带没有起到很好的约束作用。事故发生后的1小时左右，特斯拉出现了全车断电的情况。没戏，下电了。看看沃尔沃乘员舱这块相对非常完好 ，A 柱底端一直到上面的门槛，延伸的后面没有任何变形。你看一下，但是受到了前边翼子板挤压，开门受所有气囊跟 Model Y 一样全部打开，然后包括沃尔沃多了一个吸附气囊。后排的假人姿态相比 Model Y 要从容一些啊，在对抗这种烈度的冲击中，它要比特斯拉有更多种余。那接下来这2台战损车暂时还无法得到安息，因为它们会被进行拆解，一直拆到白车身，以深挖设计上的差异。那特斯拉的电池也会被送到电池实验室来验证它的安全级，把电池送到了一个装有摄像头的国家电池实验室。이 배터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배터리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알기 위해 배터리팩을 해체하여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어월이 손상되었고 배터리 또한 변형이 심합니다. 충돌이 일어난 이후 테슬라 배터리는 전문가들을 통해 해체하고 전문 기관에 보낸 후 10일 동안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배터리의 기밀성과 노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침수 실험을 우선 진행했습니다. 또한 3.5%의 농도를 지닌 염수 조건으로 진행했는데요. 배터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순간 배터리팩 위쪽에 있는 밸브에서 지속적으로 거품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由于我们这次是带伤入水且发现了漏水的迹象，现场工程师建议将电池包升起来查看异常，而这又出现了下一个异常情况。现在有烟了，刚才还是一点，现在烟越来越大了。现在人群疏散，电池必须沉底。 하얀색 연기는 열폭주 시 일어나는 신호입니다. 하얀색 연기가 뭔지 알기 위해선 열폭주의 3단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은 자생 발열입니다. 배터리팩의 가장 적합한 작동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사이인데요. 만약 압착되거나 관통 또는 물이 들어가서 합선되었을 때 배터리 셀의 온도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를 내기 시작하죠. 따라서 하얀색 연기는 보통 열폭주의 시작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 또한 발생하면 무조건 대피해야 할 단계이기도 하죠. 온도가 1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셀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커버를 녹일 수도 있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변 셀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뉴스에서 나오는 대다수 배터리팩의 폭발은 열폭주의 2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단계이기도 하죠. 이때가 되면 도망가든 구조를 요청하든 난이도가 대폭 증가합니다. 이런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면 인위적으로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왜 배터리팩을 2시간이나 물속에 침수한 뒤에서야 이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 걸까요? 인터넷 영상 보면 보통 순식간에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우선은 사고 유형이 다릅니다. 여기는 물속에서 실험을 진행했었죠. 온도나 산소 함량 모두 셀이 열폭주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는 보통 차량이 주행 중일 때 또는 정차됐을 때 발생합니다. 온도가 적당하고 산소도 충분하고 또 단전된 상태도 아니다 보니 열폭주를 발생시킬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배터리 종류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산철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의 주요 차이점은 셀의 양극 재료에 있는데요. 재료는 다르지만 원리는 모두 리튬 이온이 분리막을 통과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동함으로써 전율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양극 물질은 단일한 리튬 인산철로 구성되는 반면 삼원계 리튬 배터리의 양극 물질은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이 두 배터리는 고온과 저온 환경에서의 발열 특성에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열폭주가 발생하면 먼저 분리막이 분해되면서 음극과 전해질이 반응하여 가연성의 알케인 가스를 생성해 배터리의 내부 압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킵니다. 이후 온도가 170도에 도달하면 삼원계 리튬 배터리의 양극 물질이 분해에 가담하며 추가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산소를 방출하기 위한 온도가 더 높아야 하며 전체적인 반응 속도도 삼원계 리튬 배터리만큼 격렬하지 않기 때문에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 삼원계 리튬 배터리가 더 빠르게 폭발하고 반응하며 에너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电池里到底发生的是烧了一个模组，还是全部烧毁？所以我们在10天的进水结束之后，又对它进行了拆解。这一块就是特斯拉电池里面的碰撞开关，也叫烟火开关。在检测到车辆发生碰撞时，引爆端子会引燃火药，炸断内部铜排，从而起到断开高压电的作用。我们测了一下它的电阻，阻值无限大，说明在这次碰撞中它起效了。目前看啊，所有的电芯都没有鼓包、变形、烧毁的迹象，说明啊，长达10天的盐水浸泡已经完全释放了它们的能量。 참고로 원본 영상은 거의 50분에 달하는 길이라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충돌 테스트는 볼보가 전체적으로 테슬라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였고 테슬라 배터리 역시 충돌 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린 BYD 배터리와 한국 SK 배터리 충돌 실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BYD 배터리를 탑재한 차는 충돌 후 몇 시간 방치해 놓으니 자연 발화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아서 아주 위험할 뻔했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테슬라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전기차 충돌은 내연차보다는 더 위험한 것 같네요.